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실전반 제6강에 오늘 이 시간에는 호레비 사주 그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여러분 조실부모하고 비구성이 된 사주, 자, 비구성이 된 남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는 갑인의 을해에 자, 정사 무신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원래 이 사주가 해월이죠. 해월의 정화, 자, 정사 일주가 되겠습니다. 해월의 정사 일주가 되겠는데, 자, 이 정화 일간이, 자, 정화 일간이 지지에 쓰는 그 뿌리가 사실 약합니다. 보게 되면은, 하여충이 되어 있으면서, 그 뭔가 지지에 있는 화의 기운은 합과 형을 하면서 형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뿌리가 약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천간에 연간 월간의 천간에서 간목 을목이 지금 나 일간을 도우고 있습니다. 나 일간을 도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당히 이 인성은 엄마가 되죠. 엄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성 자체가 기운이 없으면 생하는 기능이 약합니다만은 이 인성들은 정인편이는 자기 자리에 확실히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를 도우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게 되면 연지에 있는 인목이 해월의 해수하고 인의 합을 합니다. 여러분, 합을 하면서 이것은 목으로 그 힘이 상당히 강해지죠. 목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 나의 기운이 인종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을 이런 쪽으로 이 월제까지 끌어다 놓은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정무정에서 배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을 하게 되면서 인해가 합을 하면 목이 되죠. 목이 되기 때문에 이 목에 이렇게 인해 합에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충이 이렇게 일단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일지에도 사화의 뿌리가 강해지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화가 시하고 말이죠. 시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신이 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사신합이 되면서 이것은 연화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간이 인해가 합의되면서 정화 일간은 목생화 하면서 상당히 아주 강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일간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합을 하면서 사실 이 사중에 있는 신중에 있는 경금 자체가 나의 이 자성이 되는데 이렇게 합을 하면서 이것 자체가 다른 노행으로 사실은 이것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서 이것이 기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월에 있는 간목, 을목은 이것은 간목은 생모가 되고 이것은 편인이기 때문에 서모가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모와 서모가 나를 도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는 아주 그야말로 이거 왕해가지고 유화 독존의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에 이 경금이 사실체가 되는데 합에 묶여가지고 이것은 처의 인연은 아주 멀리 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항상 이 처
첫성이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첫성이 합을 해가지고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든지 아니면 그냥 묶이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처의 인연이 아예 막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이것이요, 본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결국 처와 이별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신합에 묶여가지고 이것은 처의 연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지가 사실자 배우자 궁인데 이것이 급제의 기원제가 아니죠. 그래, 급제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처는 아예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인성이 왕하다 보니까 어려서 조실부모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인성은 전부가 이 기신이죠. 이 기신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사주를 볼 때 일간 나를 기준해가지고 연월추에 나의 용신이 있으면 이것이 초년인한테 이롭게 작용을 하게 되고, 만약 이와 같이 기신이 존재한다면은 초년이 상당히 어렵게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여러분 알아놓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시주에 있거나 일지와 시주에 있으면, 나의 용신이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나에게는 결혼 후, 이것은 결혼 전 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결혼 후에 내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뿐만이 아니고, 이 사주뿐만 아니고 모든 이 사주 구조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의 인연이 이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의 인연이 이렇게 사실 기대를 할 수가 없다면 이 자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면 자식을, 여러분 이치가 그렇습니다. 처의 인연이 박혀 있는데 자식을 어디서 둡니까? 그래서 자식을 둘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자체는 또한 자식성이 말이죠. 처의 기운이 약한 데다가 또한 자식성이 해중에 임수가 이 자식이 되는데, 이것이 또 합을 해가지고 목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재성은 정합을 하면서 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자를 여러분 둘 수가 없는, 그야말로 무자의 팔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처가 없거나 자식이 없으면 이것은 이 몸이 기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몸이. 그러니까 처한테 기댈 수도 없고 자식한테 기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남자 사주는 나 일간에서 재성이 처가 되기 때문에 그 재성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규제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극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부하요 처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내 밑에 있는 많은 부하가 되고, 조직을 보게 되면은 많은 회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무처무자가 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내 몸이 기댈 데가 없으니 이것은 이 중이 되는, 그야말로 선임이 되는 그러한 팔자다, 이렇게들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흐르는 이 운마저도 말이죠, 운마저도 도움이 없습니다. 임묘진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일간을 도우는 그런 운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체가
운의 흐름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관리할 자가 없고 내가 기댈 곳이 없으니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스님의 팔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실부모하고 어려서 거기에 혼인도 못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스님이 된 그러한 사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92세에 사망한 그러한 남자의 사주, 즉 피구성이 된 남자의 사주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실제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